매달 마지막 주 목요일이 되면 어김없이 찾아와서 정치권 상황 냉철히 일갈해 드립니다. 상돈에게 물어보살. 이상돈 전 의원 나왔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네. 예, 청취자분들도 방송 끝나기 전까지 이상돈 전 의원에게 묻고 싶은 이야기, 정치 하나 있으면 문자나 또 보이는 라디오, 유튜브, 팟빵 앱으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추미애 장관의 윤석열 총장의 직무 배제 조치 이제 이틀이 지났는데 정치권 이슈는 다 빨아들이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그렇죠. 참 보기도 좀 민망하죠. 지금 뭐 대통령은 나타나지 않고 있고 법무장관하고 검찰총장이 제가 보기에는 뭐 온갖 자질구레한 법의론을 총동원해서 예. 막 싸우고 있는 건데 참 국가적으로 좀 창피하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예. 우리나라 국내 정치에 관심이 많은 일본 같은 나라가 볼 때 이게 뭐 얼마나 재밌겠어요. 예. 난 좀 이런 상황을 대통령이 또 무겁게 받아들여서 좀 본인이 책임지고 좀 수습을 해야 한다고 봅니다. 예. 그 윤석열 또 추미애 대립은 벌써 몇 달째이기 때문에 국민들의 피로감도 상당하다. 뭐 이런 건 중론일 테고요. 네. 자, 의원님, 뭐 다른 야당 의원들도 또 혹은 여당 의원들까지 방금 말씀하신 걸 했습니다. 결자해지를 대통령이 해야 된다. 왜냐하면 네. 두 사람 다 대통령 임명한 거니까. 네, 그렇죠. 네. 그럼 어떻게 두 사람 다 물러나야 된다고 보십니까? 저는 두 사람을 다 해임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예. 경질이죠, 경질. 예. 뭐 그리고 여기저기서 이제 문제가 검찰청법에 의해서 검찰총장이 임기가 정해져 있지 않습니까? 내년 7월까지. 임기 2년 돼 있고 임기 중에 무슨 또 군인사법에 3군 참모총장처럼 임기가 2년 돼 있지만은 해임할 수 있다는 조항이 있어요. 그런데 검찰청법에는 해임을 못하느냐 하느냐에 대한 아무 언급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 2년 임기는 신성 불가침이다 이렇게 보는데 저는 그 해석은 그대로 받아들이기는 좀 문제가 있다. 예. 저는 그 대통령이 그 행정부의 수반으로서 정치적 임명자에 대한 임명권이 오히려 난 좀 우선하지 않는가. 저는 오히려 좀 그렇게 봅니다. 예. 자, 뭐 대통령이 두 사람 동시에 경질을 한다 안 한다 이것은 뭐 정치적 판단이니까요. 다만 지금 가장 불거지는 문제 중에 핵심은 판사 사찰 부분인 것 같아요. 지금 대검에서는 이게 사찰이 아니고 뭐 늘 하던 이거 뭐 별반 다른 건 없다. 그냥 늘상 하던 직무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데 법무부에서는 심각한 사찰이다. 지금은 검찰 고발까지 한 상태거든요. 네. 아까 뭐 우리 밖에 스튜디오에서 이수진 의원 전 판사 출신이니까 인터뷰하는 거 들으셨으니까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글쎄요, 그 뭐 정확한 사실은 뭐 알 수 없는데요. 뭐 판사들의 일반적인 평판 성향 어떤 사건을 맡은 말이죠. 그거 알아보는 거는 사실 뭐 검사뿐 아니라 일반 민사소송에서도 또 형사소송에서도 일반인도 변호사 통해서 대충 다 하는 거죠. 그래서 판사가 잘 걸렸다, 뭐 예. 재수가 없다 이런 말 예. 많이 하지 않습니까? 다만 이것이 어느 정도 선인지 그것이 진짜로 무슨 접근할 수 없는 걸 갖다가 불법적으로 접근했는지 예. 막 이런 거에 대해서는 뭐 제가 사실을 잘 모르니까 뭐라고 말씀드리기가 없는데요. 근데 그걸 떠나서 검찰총장을 무슨 징계 감찰 회부하겠다는 그 발상 자체가 난 그 자체가 굉장히 뭡니까 미숙하고 좀 우습고 한심하다고 생각합니다. 이것은 정치적으로 임명된 사람 예. 아닙니까? 그것은 어디까지나 정치적 책임을 지든가 아니면 지우는 게 원칙이라고 봅니다. 네, 그래서 이 문제를 질질 끌면 끌수록 예. 이제 특히 여당과 정부는 술렁석에 빠진다고 봅니다. 예. 이게 뭐 어쨌든 수사를 의뢰했기 때문에 직권남용이나 권리행사 방해가 되느냐 그건 뭐 수사 혹은 법원에서 판단할 문제고요. 아까 일반 변호사도 하는 거라 했습니다만은 변호사들도 솔직히 많이 하긴 하더라고요. 네, 그럼요. 예. 판사가 누가 되느냐 제일 관심사죠. 누구냐 성향은 어떠냐 네. 뭐 이렇게 하는 건데 네. 지금 법무부에서는 그 변호사가 그렇게 하는 거 하고 검사가 페이퍼를 만들어서 위에다가 보고하는 건 엄연히 다르다고 하는데 지금 문제가 된 이런 것 같아요. 예를 들면
모 판사에 관해서 주관이 뚜렷하다기보다는 여론이나 주변 분위기에 영향을 많이 받는다. 이걸 페이퍼로 만들어서 올렸다고 하는 것은 내가 만일 당하는 판사 입장이라면 상당히 기분 나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글쎄 모르겠어요. 그건 뭐 페이퍼로 이렇게 뭐 하는 것이 검찰이 해왔는지 아니면 요번만 특별히 그랬는지 내가 알 수가 없는데 그거 특히 판사가 재판하는 게 얼마나 그게 중요합니까? 그래서 뭐 대충 어떤 판사의 어떤 성향 또 이제 큰 로펌 같으면은 변호사가 많잖아요. 예. 재판부 따라서 뭐 출신 대학교 인적 관계 있는 사람으로 변호사를 바꾸고 이런 일들 사실 왕왕 있으니까 이것은 과연 그 진실이 뭔지 좀 살펴볼 필요가 있는데 예. 그렇다 하더라도 이걸 뭐 징계 수사해서 이게 절차가 예. 어떻게 갑니까? 이걸 갖다가 이런 식으로 접근한다는 것 자체가 제가 볼 때는 좀 상식이 안 맞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 같습니다. 뭐 법무부에서 지금 여당 의원들도 자진 사퇴를 압박하고 있습니다만 윤석열 총장은 법적 대응하겠다고 해서 자진 사퇴할 뜻이 없음을 또 밝혔단 말이죠. 네. 그러면 이게 시간이 굉장히 오래 갈 것이다. 네. 그랬을 때 정치적으로 그러면 여당에게 부담이 되지 않겠느냐. 네. 그러니까 여기서는 어차피 저는 지금 뭐 여론조사 나온 것도 그렇고 뭐 두 사람 다 교체한 게 제일 맞다 하는 것이 좀 일반적인 정서에도 맞고 제가 볼 때는 그게 순리인 것 같습니다. 다만 뭐 장관 교체가 문제가 안 되는데 검찰총장이 이제 사퇴를 거부하는 상황에서 이제 대통령이 상당한 좀 위험을 감수하고 윤 총장을 이제 해임하는 거죠. 예. 근데 그렇게 되면은 이게 뭐 검찰처법 위반이니 뭐 이런 얘기도 나올 수 있지만은 제가 청와대 입장이라면 이것은 헌법에 보장된 대통령의 그야말로 공무원 정치적으로 임명된 공무원에 대한 임명권의 행사다. 그리고 예. 저 미국의 FBI 연방수사국 국장 임기 10년입니다. 예. 그러나 그 10년은 이 법에 되어 있지만은 대통령이 중간에 해임할 수 있어요. 그건 뭐 확고한 그 관례자 이제 헌법 이론이죠. 그러니까 저는 이렇게 질질 끌 바에야 저는 대통령이 두 사람 다 교체해서 이걸 수습을 해야 한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근데 이런 것도 있지 않을까요? 지금 윤석열 총장은 여론조사하면 야권의 압도적 대선 주자 1위거든요. 근데 이 상황에서 경질되는 모양새, 그러니까 해임되는 모양새가 되면 주가가 더 뜨지 않겠느냐. 근데요, 우리가 과거에 제3 후보 많이 봤잖아요. 성공한 적은 없죠. 뜹니다. 뜨나, 네. 곧 꺼지게 됩니다. 그러니까 제 건의는 그거예요. 어차피 이런 위험성은 가지고 있어요. 이게 어떻게 보면 지연됐어요. 이것을 빨리 수습하는 게 이 정부 여당에도 저는 낫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끌면 끌수록 계속 수렁에 빠지고 정부 여당한테 별 좋을 게 없고요. 야당에 이것저것 반발하는 건 어차피 뭘 해도 반발하게 돼 있어요. 야당은 예. 그러니까 방금 말씀하신 거는 예전에도 고건, 반기문, 안철수 다 확 떴다가 확 꺼졌으니까 그럴 가능성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죠. 설마 아니 뭐 검찰총장이 그럴까 봐 못하는 거 아니잖아요. 예, 다만 검찰정법을 위반하는 게 굉장히 부담을 느끼는 거죠. 예. 저는 그러나 과연 그렇게 되면 2년 임기 되어 있으면 검찰총장이 범죄도 아니고 무슨 징계 사유라도 없는데 도대체 이건 일을 못한다. 그럴 경우도 그냥 2년을 가야만 되는가. 그거 생각해 볼 일이 있잖아요. 졸점이. 근데 여당이나 청와대 입장에서는 검찰총장이야. 뭐 진급하는 사람도 노리는 사람도 많고 하니까. 근데 법무부 장관을 해임했을 경우에 후임을 누가 하느냐. 지금 조국 추미애 지금 언론으로부터 당하는 걸 봤는데. 후임 못 가는 장관이 법무장관 하나입니까? 지금 이 정권이 4년 장관을 5년 장관 하는 사람 많이 나오게 생겼잖아요. 예. 장관은 못 가잖아요. 예. 근데 그것은 내가 볼 때는 이 현 정권이 장관 임무를 구할 때 인물폭을 너무 좁게 해서 이런 일이 벌어지는 예. 거예요. 그래서 후임 못 가서 그걸 뭐 교체를 못 한다. 그건 뭐 우리 속단 말이야. 뭐 구독이 무서워, 예. 뭐 장부땅 그런 거 똑같은 말입니다. 그리고 어차피 현 진영으로 저는 가기 어렵다고 봐요. 예. 더군다나 큰 선거가 앞에 있지 않습니까? 예. 저는 청와대가 지금이라도
두 사람을 교체해서 수습하는 국면을 좀 해야 된다고 봐요. 두 사람 중에 한 사람만 교체하면 어떻습니까? 그건 누구든 간에. 그건 오히려 법무부 장관만 교체할 일은 없고 예. 윤석열 총장만 교체하는 건 부담이 너무 크죠. 정권의 부담이 될 것이다. 너무 크죠. 특히 또 선거 앞두고 있으니까. 그리고 이게 더군다나 추미애 장관도 제가 볼 때는 이미 저 장관으로서 신뢰 같은 거 신망은 이미 땅에 떨어진 거 아닙니까? 예. 그렇기 때문에 이젠 좀 대통령이 이제 더 이상 뒤에 있지 말고 이게 앞에 나서서 수습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의원님 아까 이 정부에서 인사풀을 너무 좁혀서 해석한다 말씀해 주셨는데 혹시 시스템 문제는 없을까요? 뭐 인사청문회가 사실은 망신주기 청문회로 변하고. 근데 그 망신주기는 니승내승 없잖아요. 과거도 그랬잖아요. 근데 과거와 달리 현 정부에서 또 보면요. 각 부처의 이른바 관료 출신이랄까 이런 사람들의 장관이냐 하는 건 너무 기피하기 때문에 그래도 저 관료나 이게 좀 그 사람들은 이렇게 청문회에서 크게 이렇게 문제되기가 적습니다. 그래서 나는 현 정부가 이제는 이 정권도 얼마 안 남았잖아요. 수습을 해야 될 거 아닙니까? 이거 언제까지 이렇게 갈 거예요. 저는 그래서 이제 이 정부도 이제 그야말로 끝이 보이는 고개를 훨씬 넘었잖아요. 수습을 하는 모드로 가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여권 일각에서는 추미애 장관을 해임하게 되면 검찰 개혁은 그것으로 끝이다. 이런 얘기도 나오고 있거든요. 근데 그 추미애 장관을 계속 두면 검찰 개혁이 되느냐. 계속 이게 뭐 난장판 싸움이나 하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저는 이게 개혁이라는 것도 현 정부 때라면 국회 때 공수처법 뭐 이렇게 무리해서 통과시켰지만은 뭐 그 정도 얻고 했으면은 또 할 수 있는 걸 하고 그리고서 못다한 어떤 과제는 뭐 차기에 넘기는 거 난 그게 옳다고 봅니다. 예. 만일 두 사람 다 경질을 한다 대통령이 그럼 시기는 즉각적으로 해야 됩니까? 뭐 어떻게 해야 됩니까? 빨리 하면 빨리 할수록 일단 좋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게 또 하루하루가 다르지 않습니까? 그리고 두 사람 다 완전히 감정적인 싸움이 돼 있고 아니 도대체 지구상 어느 나라에서 법무장관하고 검찰총장이 이런 일이 어떻게 있을 수가 있어요. 이게 뭐 상상을 초월하는 거 같습니까? 근데 결국 책임이 뭐냐? 대통령이 관리 못하는 거죠. 그 트루먼 대통령의 유명한 어구 있지 않습니까? The box, the view. 모든 책임은 대통령한테 있는 거예요. 그래서 대통령이 이게 침묵하는 건 전 옳지 않다고 봐요. 그런 의미에서 만일 경질하게 되면 빠르면 빠를수록 좋을 것이다. 네, 저는 그렇다고 봅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아까 선거 얘기 잠깐 해주셨으니까 이대로 가면은 어떻게 보궐에 민주당이 불리하게 되는 겁니까? 이 여파가 이대로 내년까지 계속 싸우는 거죠, 뭐. 싸우면서 6개월 가면은 이게 선거 누가 민주당에 누가 나와도 이게 그렇게 쉽지 않다고 봐요. 서울시장. 그리고 뭐 그렇게 되면은 또 국민의힘에서 해볼만 하다고 다시 그게 좀 해볼만 하다고 선거 느끼는 것하고 저 선거 어렵다고 느끼는 것하고 자세가 다릅니다. 저는 그래서 이 정부가 좀 성공적으로 마무리하려면은 이거는 좀 빨리 수습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지금 서울시장 보궐 같은 경우는 그럼 국민의힘은 현 시점에서는 좀 어렵다고 보는데 만일 이대로 추세 간다면 해볼만 하다고 생각할 수 있단 말이죠. 이대로 계속 지금 이제 최소한 6개월 전하고 좀 다른 상황 같으면은 뭐 부동산 정책이 뜻대로 안 됐잖아요. 굉장히 불만이 많고 거기다가 또 이 문제가 나오고 해서 뭐 그럴 경우에 과연 이렇게 아무리 그 지난번 지방선거 또 총선에서 압승을 했지만은 이건 압승은커녕 그렇게 쉽지 않다고 봅니다. 그런 의미에서 그야말로 정권을 성공적으로 마무리하기 위해서는 좀 아무리 개혁도 좋고 하지만 어느 정도 좀 만족해야 된다. 이런 말이 있잖아요. 무슨 주식도 무슨 어깨 높이에서 팔고 그런 말 있잖아요. 100% 이렇게 달성할 수가 없죠. 그럼 반대로 이 부산 재보궐 같은 경우에는 민주당이 어렵다고 판단했다가 이 가덕도 신공항 이슈가 터지면서 해볼만 하도록 바뀌었거든요. 글쎄요, 그것도 열어봐야 알죠. 물론 선거에 그렇습니다. 근데 지금 총선 같은 거 그런 거 볼 때 이제
그 여당이 부산에서 과연 승리할 수 있을까? 뭐 그것은 저는 그건 뭐 좀 아무래도 영남이기 때문에 그런 건 조금 모르겠어요. 그러나 부산 선거는 서울 선거하고 비교가 안 되죠. 예. 심지어 여당 뭐 이런 말 하는 사람도 있더라고. 어차피 뭐 1년이니까 혹시 잘못돼도 뭐 구청장 시의회가 다 민주당이 괜찮다는 그건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예. 대선 전초전이기 때문에 그래서 어디까지나 선거라는 것은 뭐니 해도 그때 입장을 바꾸는 그 중간 유권자들 군이 크지 않습니까? 그 부분이 그런 걸 좀 신경을 써야 한다고 봅니다. 예. 그러니까 그 서울이나 부산이나 1년짜리라고 합니다만은 바로 이어서 또 대통령 선거가 있으니까 어떻게 관리하느냐에 따라서 그래서 반드시 이 선거 이기려고 지금 양당이 지금 저렇게 하고 있는 거겠죠. 근데 다시 서울시장 얘기를 해보면 야권의 인물이 좀 없지 않느냐. 네. 뭐 그래서 안철수, 오세훈, 유승민 얘기 나옵니다만 이 사람들은 다 우리는 대권으로 바로 간다. 근데 그걸 과연 믿을 수 있을까요? 예. 왜냐 그러면 서울시장 선거가 해볼 만하다고 느끼면 그중에 누군 나올 겁니다. 그 지금 현 시점에서는 그 대권은 멀리 있고 서울시장 가까이 있는데 질 것 같다 생각이 드니까 안 나온다는 거죠. 뭐 그런 생각을 하고 있겠죠. 그래서 이제 뭐 난 대선 지적가니까 안 간다 그러는데 예. 그리고 또 하나는 저 주목해야 될 게 우리 옛날 말에 뭐 준치는 썩어도 준치란 말이 있지 않습니까? 예. 왜 우리 지금 거론되는 사람 뭐 그 사람 또 나오냐 하지만은 저는 그렇게 보면 안 된다고 봐요. 예. 더군다나 서울시장이라는 무게를 볼 때 그 지명도 같은 거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그래서 모르겠어요. 그건 뭐 여당에서 알아서 판단해야 되겠지만은 이렇게 법무장관하고 뭐 검찰총장이 치고받고 나라가 어디 있어 도대체 이게. 예. 이걸 방치한다는 건 있을 수 없어요. 선거 야경일 것이다. 그래서 하나만 더 여쭙고 마치죠. 김종인 비대위원장 체제 뭐 재보궐까지입니다만 물론 재보궐에서 훌륭한 성적을 내면 뭐 이어질 수도 있겠죠. 그건 알 수 없는 노릇인데 지금 당장은 국민의힘 내부에서도 김종인 체제는 빨리 끝내야 된다. 조기 전당대회를 열자. 그 지도부가 잘못해서 우리 지지율이 안 오르는 거 아니냐. 이렇게 당내 불만이 좀 있단 말이죠. 어떻게 보세요? 어떻게 될 것 같습니까? 근데 지금 법무장관과 검찰총장 이 싸우는 국면이 가면은 이 비상식이잖아요. 네. 야당도 그런 거 안 하죠. 그런 얘기 나올 틈이 없을 나올 것이다. 틈이 없죠. 그러니까 이렇게 여당에서 이런 초유의 사태가 이건 뭐 하루 이틀 1, 2주일도 아니고 이렇게 가는 거는 이건 뭐 어느 뭐로 보나 야당을 도와주는 것밖에 안 된다고 봐요. 결국은 우리가 뭐 선거 얘기까지 쭉 하고 있습니다만 맨 처음에 했던 이야기가 다시 돌아갔대요. 네, 그렇죠. 두 사람 다 경질하지 않으면 선거마저도 어려워지고 정부 자체에 부담이 될 수 있다. 네. 알겠습니다. 자, 대통령이 어떤 판단을 할지 조금 두고 보도록 하겠습니다. 한 달에 한 번 만나는 이상돈 전 의원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